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의 관계로 인해 고민이 많은 임산부입니다. 남들이 보면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일이 생겼는데 제가 세정 물정이 밝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어서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먼저 제 상황을 조금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랑 살림을 합친 지 1년도 되지 않았어요. 사귄 기간은 좀 오래되었고요. 첫 만남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저에게 남편이 번호를 물어보며 시작이 되었어요. 저는 대학 다니면서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요. 남편은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으니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 편이죠. 처음에 보고 외모가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닌 남자라고 생각을 해서 번호를 주지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 남편이 카페 출석부를 찍더라고요. 정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뭐예요. 그렇게 석 달을 하니 이 사람이 그냥 나를 쉽게 봐서 이러는 건 아니구나 싶어서 100번 찍어 넘어간 나무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남편과 꾸준히 만났고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취직을 한 후에는 데이트 비용도 반반씩 부담하며 나름대로 개념 있는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은 오랜 공부 끝에 전문직 자격증을 땄고요. 지금은 벌이가 조금 되는 편이에요. 둘 다 모아놓은 돈은 없지만 그래도 남편이 살고 있는 월세집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으로 제가 들어가 살면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죠. 남편이랑 합치며 저는 일을 그만두었고요. 시부모님의 반대가 거세서 결혼식은 아직 올리지 못했어요. 제가 부모님이 없이 자라 기댈 구석이 없거든요. 지금 저는 임신 7개월 차예요. 짧은 신혼기간을 보내고 우리의 이세를 보게 된 것이죠. 남편은 혼인신고를 서두르려고 하는 저에게 그래도 부모님의 허락은 받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자식보다 중요한 게 있는가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어쨌든 아직 아이는 태어나기 전이고 아이를 낳으면 어쨌든 호적에는 올려야 하니까요. 시부모님께 인정을 받으며 혼인신고를 함께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조금은 태평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자상하게 저를 돌보며 늘 여보 몸이 우선이고 우리 튼튼이가 잘 태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결혼 후 석 달이 지나서 남편은 저와 태어날 아이를 위해 지방근무를 하기로 했어요. 급여 조건이 좋았거든요. 그렇게 신혼에 졸지어 주말부부를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임신 6개월이 되는 동안 남편은 이렇게 늘 바빴지만 제가 먹고 싶은 것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겼고요. 집안일은 돕지 못했지만 사람을 불러 집안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저는 신혼과 임신기간 동안 내가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죠. 그러다가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임신 6개월이 된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은 일이 바빠서 주말에도 종종 자리를 비우곤 했었어요. 접대도 종종 받는 것 같았는데 술자리에서 술이 떡이 되어 돌아오곤 했었죠. 술이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희한하게도 늦은 퇴근에도 술이 많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제법 말짱한 모습으로 손에는 샌드위치와 과일을 사들고 들어왔어요. 그 늦은 시간에 샌드위치는 어디서 샀나 싶었지만 살뜰하게 절 챙기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감동을 했죠. 우리 튼튼이랑 여보 잘 있었어? 언제나 다정한 남편은 제 티셔츠를 걷고 부른 배에 쪽 입을 맞추고는 술 냄새를 풍기며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벗어놓은 옷에서 묘한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임신하면 후각이 예민해지잖아요. 가뜩이나 입덧이 심하던 저였기에 그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죠. 자켓을 들어 냄새를 맡으니 의심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호르몬 탓이겠거니 했지만 남편 옷 안에 있는 휴대폰을 꺼내 확인을 하기로 했죠. 지나친 의심은 오히려 태교에 좋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패턴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이 저와 만나던 내내 휴대폰 패턴이 똑같았기 때문에 의심이 더해졌어요. 그래도 평소에 워낙에 잘하던 사람이니까요. 그 순간은 의심을 내려놓고 다음날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기다렸죠. 그리고 다음날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어요. 집에서 컴퓨터를 켜서 남편의 메신저를 열었거든요.
카톡 비번은 안 바꿨더라고요. 그 안에 낯선 이름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집에 버젓이는 아내와 뱃속에 아이를 두고 여보니 당신이니 하면서 연애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고요. 무엇보다 기가 막힌 것은 그 여자의 프로필 사진이었습니다. 제 남편과의 셀프 웨딩 사진이었는데 배경이 제주도인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주말에 못 올라왔던 날들이 생각나면서 이 남자가 이렇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꼬박꼬박 대화 내용은 지우는지 언제부터 연애를 했는지 보이진 않았어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당장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싹 뒤집어 놓고 싶었는데 그 순간 뱃속의 아이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지금의 상태가 머리를 스쳤어요. 그래서 일단 그 여자에게 연락을 해보기로 했어요. 다행히도 서로 폰번호가 저장이 된 번호인지 번호가 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땡땡씨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요. 로 시작된 대화는 저를 절망에 빠지게 했어요. 전화통화를 쭉 하던 상대방 여자는 반쯤 울면서 소리를 치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일단 진정하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위치를 묻더니 제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운전을 해서 저희 집 근처로 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이 저한테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자초지종은 이래요. 남편이 결혼 전에 살고 있던 월세방에서 길러지고 있던 저는 이 남자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와이프는 이 여자더라고요. 남편과 이 여자는 제가 임신 4개월쯤 되었을 때 결혼식도 올린 상태였어요. 신혼여행은 코로나 핑계와 남편의 바쁜 일 때문에 제주도로 갔던 거고요. 거기서 웨딩 사진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식 자체도 간소하게 치러져서 식구와 절친들만 모였다고 하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는 연애 시절부터 남편의 지인들이랑 얼굴을 맞댄 적이 없더라고요. 이어지는 말은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간다는 남편은 집에서 1시간 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직장 근처 비싼 아파트에서 신혼집도 차린 상태였어요. 이 신혼집은 이 여자분 친정에서 돈을 빌려서 구입한 아파트였고요. 상대방 여자분한테는 장인 장모님 얼굴을 볼 낯이 없어 빨리 돈을 갚겠다고 제법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주말마다 지방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3달 정도의 꿀같은 신혼기간을 보내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 여자분도 저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은 거죠. 닦아놓고 보니까 이 남자 아내는 저 사람이 맞더라고요. 그렇게 반대를 하던 남편의 부모님이 이 사람을 남편에게 소개했고 다들 제 존재를 싹 숨긴 채 부잣집 아가씨인 이 사람과 남편의 식을 올려준 거예요. 만나고 둘은 바로 사랑에 빠졌고 3번째 만남에서 벌써 나를 잡았다고 하네요. 제가 꿈같은 신혼기간과 임신기간을 보내던 그 시기예요. 저는 이도저도 안 되는 상태에서 임신부터 덜컥한 여자가 되어버렸네요. 그렇게 오래 만난 사람인데도요. 남편과 결혼한 그분은 배가 부른 상태의 제 모습을 보더니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본인은 이런 사람이랑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며 결혼식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우습게도 아내가 2명이나 있는 그 남자는 아직까지 서류상으로는 미혼 상태였어요. 저와의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이 여자분과의 혼인신고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죠. 아주 황당하고 비참한 건 이 여자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분은 오히려 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이렇게 학을 떼고 없던 인연 삼은 후 재혼을 하지 않으면 그만인데 저는 뱃속의 아기가 7개월이 넘었으니 이를 어쩌면 좋냐고요. 법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이면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본인이 제 결혼을 망치는데 일조한 셈이니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기댈 친정이 없어 염치불구하고 그 이야기에 매달려 집을 나왔어요. 길게 생각하면 평생 이럴 일을 한 번은 겪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귀인을 만난 택이었죠. 부잣집 아가씨의 전문 직종인 이 여자는 저한테 꽤 괜찮은 호텔방을 얻어주었고 뱃속의 튼튼이는 태명답게 튼튼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남편은 계속 저한테 연락을 했죠. 협박도 했다가 애원도 했다가 난리가 나더라고요. 우스운 것이 남편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한다니
정말 정신병자가 따로 없었죠. 상대방은 깔끔하게 남편 짐을 정리해서 친정에서 사준 아파트에서 쫓아내버렸다고 했어요.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정리할 것도 없었겠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직접적인 어떤 피해도 입힐 수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이 여자분은 야무지게 대처를 하시더라고요. 저런 쓰레기가 직장을 다니는 걸 용서할 수 없다며 직장에 연락해 이 사람의 자리를 없애버렸습니다. 졸지에 백수가 된 남편은 그 여자분한테 애원도 했다가 저한테 연락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도 하다가 인간 쓰레기처럼 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마음이 남았었는지 참 괴로웠던 저였지만 그런 모습을 보니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게 마음을 먹고 이 여자분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일단 사귄 기간이 길고 임신을 했으니 법적으로 걸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같이 살며 직장도 그만뒀으니 진흙탕 싸움이 되더라도 뜯어낼 건 뜯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지금은 법적 절차를 밟고 있고요. 미혼모 센터를 알아보며 자립을 준비 중입니다. 제가 생각한 이대로 진행을 하는 게 옳은 일이겠죠? 덮고 넘기는 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 굳게 마음을 먹으려고 하지만 그런데도 미운정이 무섭다고 중간중간 이 사람의 연락을 받으면 마음이 종종 무너지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